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름 재미있는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주목할 만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 탑 10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과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께서 이 20여 년간을 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 자문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제가 더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또 법률적으로도 좀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 탑 10을 한번 선정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크고 작은 많은 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아주 초기에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각각 발생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건과 GS 칼텍스 개인정보 유출건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두 사건은 각각 1,800만 건과 1,100만 건이라는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옥션 개인정보 사건 때에는 총 15만 명 이상의 원고단이 모집되어서 당시 국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원고단이 구성되어 재판에 기록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는 것으로 막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규모의 사건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회자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10년대 이 초반에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극성기라고 불렸었잖아요. 네, 변호사님 이 시기 대표적인 사건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 2011년에 발생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건을 좀 들 수 있겠고요.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건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된 규모는 더 늘어나서 약 3,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유출 사건들이 터졌는데요. 2011년에 말 넥슨 메이플 스토리 개인정보 유출건, 2012년과 2014년에 KT 1, 2차 개인정보 유출건, 그리고 2014년 초에는 마침내 약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카드 3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잠시 멘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다고 알려지는 등 실로 국민들의 우려가 정점에 달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죠. 카드 3사 건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원고단을 꾸려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긴 했지만 대부분 패소하여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카드 3사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 개인정보 유출건들 중에서 거의 최초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극성기였던 2010년대 초반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5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이었던 카드 3사 사건 이후 2014년 이후죠. 이 201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좀 우리가 이건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2010년대 후반의 사건들인데요. 2016년에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건,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2017년에 암호화폐 해킹을 동반하였다고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빗썸 개인정보 유출건, 그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하나투어 개인정보 유출건 등을 마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10년 후반 이후로는 종전과 같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대규모 유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관련 법령을 엄격히 개정하고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정착된 효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 탑 10 중 이 남은 3개 사건까지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 와중에 다행인 점은요. 아무래도 이 법령 개정과 점검 등이 강화되면서 이 유출 규모는 좀 점차 그래도 감소를 했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특히 대규모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지금 선정해드린 한 10개 사건들 중에 제가 한 7개 사건을 책임 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최종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에 저도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변호사님 그 10개 중에 7개. 네네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와, 네. 역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의 특징은요. 첫째, 한 약 80% 정도가 온라인 사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민등록번호를 키값으로 사용하는 관행 때문에 여러 사업체로부터 각기 해킹한 개인정보들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하나의 정보 세트로 꿰어서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 때문에 더욱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 단위 결성되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꽤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률적으로 다루어졌고 다투어졌기 때문에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각종 법리적 검토, 법률적 해석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많은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특이한 사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요 정말 걸어다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전 아니신가 아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역대급 사건들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건들 중에 탑 5를 선정해서 앞으로 순위별로 자세히 하나하나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BNTV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또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시면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안@보안뉴스.com 또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